그러면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무엇이 결정타가 될까?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무엇이 결정타가 될까? 그리고 그래서 실소유주가 밝혀진다면 아니면 또 영구 미제가 돼버리고 만다면 도대체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걸로 보세요? 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 번씩 모아서 해 주십시오. 정황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이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김성호 전 사장이 다스 사장이 자수서에다가 MB 지시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렇게 다스 전직 관계자들의 2008년 특검 진술하고 전부 뒤집힌 진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포 빌딩 여기서 지하 2층을 처음 뒤졌는데 비밀 창고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된 다량의 BH라고 박스에 쓰여 있는 청와대 공식 문서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고 이동영, 권영미, 조카 이동형, 처남댁 권영미 씨 등을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스 지분과 관련된 가족들의 진술 내용이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고요. 이동영, 이시영 등 조카의 아들까지 등장한 다스 관계자 녹음 파일이 800개가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봐야죠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딱하니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태블릿 PC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네. 140억과 100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아직 비자금인지 횡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출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왜냐하면 저하고 직접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필요하시다 그래서 제가 제출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다스에 엮고 싶었는데 김성우 사장 권한이니까 회장은 직원 채용하고 할 그런 능력이 못 됐어요. 비자금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상은 회장의 회사다 이렇게 공포가 됐어요. 그때 기회를 차고 들어온 거죠. 그럼요. 같이 가서 만났으니까 MB를. 회장님 그랬어요. 다 자기 하는 일 쪽에 고충을 MB한테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MB가 보냈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뭐 김 사장 견제가 좀 심하니까 자기 뜻을 잘 안 되는 거지 회사 내에서. 잘 안 된다. 뭐 김 사장이 안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 저희는 별지에서 만나고 있었고 안치에 그분이 계셨는데 이제 나오다가 이제 MB가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얘가 최 씨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자리에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황정 소장부터 회사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이런 회사 보셨어요? 희한한 회사죠. 그런데요. 지금 저분이 아직도 여유가 좀 많이 계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아, 저분이. 지금 현재 이 검찰 출두를 올림픽 뒤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몇 달 뒤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니까요. 네네. 힐링 타임을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저게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다스가 예. 그러면 2007년에 한국당의 박근혜 이명박 간의 경선이나 그것도 대선 후보나 정말 치열했죠. 대선 당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와서 다 어떻게 되느냐. 예.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그것 때문에 깜빵 갔다 온 사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 뭐 천지가 개벽을 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행제관 처남댁 사촌까지 다 한꺼번에 카메라 앞에 서서 다스가 현재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구조대로 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나는 지분 하나도 없다고 하고 MB는 또 그렇게 나는 이제 없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공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소유관계 규명이 과연 쉬울 건가? 지금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하고요. 실제로 지분대로 소유한 게 맞다고 버티는가, 남의 진술 이런 부분이 뒤섞여 있을 때 답 안 나와요. 법적인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저 문제를 갖다 접근을 하려면 디테일하게 이 작은 부분, 뭐 140억, 이 BBK 송금이나 120억 그 비자금 이런 추적을 부분에 잘 접근해 하는 수밖에 가야지요. 없죠.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렇게 크게 가서 가지고 안 된다. 집안에서 결국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래 당신들 가져. 내가 그래도 법적인 건 피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떡할 건가.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윤기찬 부대변인.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다스가 누구 거인지 어떤 민사적인 권리 획정 문제는 이 사건 형사 책임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동기 부분하고는 연결이 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께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내게 됐으니까 실제 이게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을 때 이걸 토대로 해서 본인 거로 갖고 올 수가 있고 지금 오히려 이상은 씨 지분 구조를 보면 이상은 씨가 48%가량 돼 있고 김재룡 씨 미망인께서 아마 20몇 프로 돼 있단 말이죠. 청계재단이 5% 돼 있고 지금 이 주주 구조에서 실제 이 회사 누구 거다라고 이게 변경이 되면 오히려 혼란이 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형사 책임 바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밝혀져야 형사 책임이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누구 건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직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시니까 검찰이 지금 뭐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이러다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직권남용죄는 그렇죠. 그걸 본인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찾아오는데 관여했다면 자기 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예. 직권남용죄는 그러니까 수사의 쟁점이 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동부지검에서 하는 그 비자금 조성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저 노희 변호사님 생각은? 그 공증을 하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요. 금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금고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놓는데 영포빌딩에 사실 법무법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금고 같은 게 지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그 금고 안에 이제 필요한 특히 중요한 자료들, 이제 뭐 2008년 특검이든 뭐든 모든 것들을 다 그 역경을 뚫고 이런 남겨진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자료들을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그 자료들을 압수수색한 것들을 분석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MB를 당장 소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서 나온 자료가 뭔가 의미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제가 좀 중요하게 썼습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언제든지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장부나 회계 문서와 관련된 부분 내지는 결제예요. 결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결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결제. 그 결제에 만약에 진짜 대표고 진짜 소유주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공방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객관적이긴 공정한 그런 문서, 이런 설명 자료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다스 실소유주가 밝혀지게 된다면 정치적, 도덕적, 법적 책임이 다시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정점에 있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해 주어야만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영포빌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 자녀의장 취업 사건이 밝혀졌을 때 저도 직접 저 영포빌딩을 갔던 그런 사무실인데요. MB가 매우 아끼던 사무실이기도 하고 회사이기도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 대선 때 이제 그 회사에 가서 딸이 일하는 걸로 돼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딸, 아들 둘이 그 회사 모두, 일하는 걸로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곳 당시에 영포빌딩 지하실에서 압수했다는 이것이 문제인데요. BH 글자가 써져 있는. 결국 이 직권남용인데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돈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지금 돈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도곡동 땅 판 돈을 다스에 투자하고 다스가 BBK 투자했고 BBK 투자금 140억을 LA 총영사 김재수를 통해서 청와대 MB가 대통령 시절에 회수하는 이 과정. 이것이 결코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했다는 BH 문건, 저는 이거 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여직원 소환이 내일로 돼 있는데 이 여직원은 결국은 여직원이란 건 뭐냐면 돈을 가지고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직원이 제가 이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살래 실토를 할래 결국 이 점 같아요. 그래서 영포빌딩과 여직원이 핵심적 키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내일 소환 조사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 개인적 횡령한 여직원. 그 비자금이 120억을 조성한 여직원이 내일 소환되죠. 소환돼서 그래서 결정타 스모킹 건이 있다면 뭔가인데 뭐 미리 아까 노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이 결국엔
주식 관계에서 분명하게 예.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게 밝혀지면 가장 확실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지금 차명 소유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셈인데 예. 그 차명 소유를 할 경우 보면 대부분이 서로 그런 차명 소유를 몰래 서로 증서로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님 이상은. 이상과 그다음에 처남이었던 김재정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둘이 사인한 게 있다. 그 사이에 사인한 게 어디엔가 있을 거다. 아무리 형제 친인척이지만 하여는 저 서류로. 저 서류 한 방이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잠깐만 또 황 소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태우고 기자회견 해버리면 그걸 아니, 건물 영포 빌딩 지하에 발견할 놔놓겠습니다.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실질적으로 주식 관계는 아니지만 다스에 조성된 그다음 비자금들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넘다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예.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MB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양 박사가 하셨네요. 예. 네. 참,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진 직후에 네. 돈을 120억을 노재우 씨 동생 노재우 씨에게 줍니다. 예. 그러면서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라고 해가지고 주는데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의 아들 노준호 씨가 110억어치 부동산을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돈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1심에서 실질 그 주식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소송에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합니다. 근데 2심을 딱 갑니다. 2심을 갔더니 그 2심에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느냐면 공동 소유로 제3자가 운영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밀어가지고 2심에서 뒤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서 결국 패소는 하는데요. 요 과정들을 쭉 보면 전직 대통령의 형제간에 있어서의 재산 싸움의 하나의 사례가 니 믿고 줬는데 니 거라고 떼먹으면 안 되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노였으면 그래서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네. 약간의 이 명예와 약간의 인신의 불편함을 겪고 돈을 택할 것이냐? 택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아유 그냥 엄청난 얘기가 있는 거죠. 네 먹고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아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결정타가 될 것이냐가 질문이잖아요. 무엇이 무엇이 결정타가 결정타가 될까? 이명박 MB.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후 수사 내용이 결정타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동용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검찰이 주변 수사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조사하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요. 요즘 형제나 사촌은 좀 웃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동용한테 달렸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끼리 주고받아가지고 내 아버지 게 아니라고? 그건 난 몰라요. 아버지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상속해 주세요. 그럼 어떡할 건데? 이동혁 씨가 키맨이 되겠죠. 네. 그죠? 아니야, 사실은 네 거 아니야. 저 치용이 거야. 이러면 이동용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 나는 지방에 내려가 있고 말이야.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그냥 해본 말씀이고요. 다음.